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는 약간 보통 얘기하는 덕후,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상당히 있죠. 어느 쪽에 보통 덕후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IT 제품에 대해서 덕후이기도 하고요. 진짜 그럴 것 네, 같아. 딱 네. 보기에. 원래 공대 다녀가지고요. 아, 네. 공대 출신. 네. 공대 출신 기자 거의 없는데, 그죠? 예, 아주 드물죠. 아주 좋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 요새는 IT 제품도 그렇고, 사실 자동차도 큰 광의로 보면 전자제품에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네. 그렇죠? 전기차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기제품, 전자제품, IT 제품,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CES라는 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끝났어요? 목요일로 끝이 났는데요. CES가 뭐예요?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는 것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전자 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 전자를 보통 가전 제품을 그렇죠. 소비자 전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 CE쇼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고 우리말로는 사실은 가전쇼, 가전박람회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열리는 굉장히 큰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달랐다면서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온라인 등록비가 $500, 우리나라 돈으로 5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있어야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은 거의 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돈을 내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번에 이제 라스베가스 시에서 거기 있는 관광 호텔이나 이런 데서 커다란 전광판에다가 We Miss You CES라는 그 화면을 띄워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라스베가스 전체가 그 CES 관람객으로 꽉 찰 정도로 해마다 대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용히 넘어갔기 때문에 CES 그리워요 이런 이제 게시물이 나왔고 CES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베가스가 그립다. 내년에 꼭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행사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해마다 연초에 열리고요. 예.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그런 자사 제품이라든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그 소비자 가전과 이제 자동차 기술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오래 갈 것이다. 연초에 이제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가서 봤는데. 직접 가셨어요, 작년에? 네. 그 부스가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4일 내내 돌아다녀도 3분의 1도 보기 힘든데 네. 재밌어요, 아주. 각 4,500개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한 이제 최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정말 재밌고요. 개인적인 희망은 은퇴한 다음에 혼자서 여행 가서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랑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라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영상 같은 걸 틀어줘 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정도인데 실제로 만져보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육도 비대면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는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고요. 예. 자, 그러면 올해 뭐 눈에 띄는 어떤 제품들이라든가 트렌드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텐데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 건강 관련 용품이 무척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전자식 마스크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등장을 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인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를 모터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제 안으로 이제 빨아들이고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낼 때 다시 정화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레이저라는 뭐 게임기기 만든 회사 제품이 자칭 세계 최고 마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근데 상당히 실제로 대단한 마스크였습니다. 전면에는 이제 얼굴 표정 볼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두 개의 필터가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스크 내부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요. 그래요? 또 숨소리하고 목소리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숨소리는 안 내보내고 목소리만 내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LED 조명이 있어서 어두운 데서 얼굴 잘 보이게 해주고 또 이제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보관하는 케이스는 자외선 살균이 되기 때문에 오염도 예방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인데 출시 시기나 가격은 미정입니다.
이거 나올 때쯤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뭐 코로나가 뭐 계속 간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팔든 뭐 판매를 좀 추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 황사도 있고요. 네. 그렇죠? 다른 전염병들도 충분히 실제로 병원 안에서도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가 더 편리하다면은 병원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헬멧형 공기청정기도 있네. 이건 뭐예요? 이건 좀 아까 마스크랑 좀 비슷한 건데 헬멧 형태로 만들었는데 예. 헬멧을 쓰면은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공기가 차단되는 그런 에어 커튼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마스크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그 머리 뒤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머리 앞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다니는 공기청정기 개인이 예. 포터블이네요. 아, 그런 것도 있다.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살균 로봇이나 살균 드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살균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유독한 가스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대신 살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과 드론이 나왔고요. 예. 또 좀 재밌는 장치가 이제 반려견 언어 통역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 업체가 만든 건데요. 아, 이건 약간 SF 같아요. 실제로 진짜 통역을 해줄 수 있어요. 모든 말을 통역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 반려견이 짖는 음성에 따라 가지고 네. 5가지 정도의 기분 상태를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불안이나 행복이냐 뭐 이런 기분들 있잖아요. 네. 뭐 불안, 행복, 분노, 어허.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장치인데 인공지능 이용해서 이 회사 설명으로는 한 80% 정도는 정확하다. 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네. 이제 반려견한테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검증이 좀 어려워서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분들 홍보 영상이나 이제 타사 보도 영상을 보면은 네. 반려견하고 놀 때는 즐거움으로 계속 뜨고 있고요. 아하. 또 반려견을 떼놓고 밖에 나가면은 슬픔, 뭐 분노 이런 기분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미래에 진짜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동물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역을 해준다면은 진짜 굉장한 발명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게 나왔다. 기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네. 야, 나중에 상용화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요새 트렌드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타는 거잖아요. 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없었습니까? 네, 올해도 이제 여기 원래 CCO가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비중이 높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네럴 모터스 GM이 4년 뒤까지 30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크게 늘리겠다. GM이. 네. 네. 그리고 이제 3가지 제로, 3제로를 발표했는데요. 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고 도로 혼잡 그리고 교통사고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탄소 배출 제로는 전기차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도로 혼잡, 교통사고는 자율주행으로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캐딜락이나 쉐보레 만드는 회사인데 좀 옛날 회사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렇죠. 현재 점유율이 세계 4위고요. 네. 현대차가 5위 정도인데 현대차보다도 다소 큰 회사인 정도로 여전히 이제 지배력이 큰 회사고 네. 특히 우리나라 업체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산업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유인 드론, 플라잉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랑 좀 비슷하죠. 경쟁 상대네요, 우리나라 네, 업체. 그렇습니다.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000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국 산업 보호라는 데 이제 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도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바이든 시대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업들 중에 소식 중에 뉴스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상소문 네. 폰이에요. LG에서 만든 거죠, 이거는. 네, 롤러울 폰이 처음 이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네. 사실 공개된 영상은 5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쭉 진짜 늘어나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쭉 작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작아지는 것도 있는데 예. 지금 공개된 모습을 보면 아마 모터를 써서 사람이 손으로 쭉 늘리는 게 아니라 모터를 써서 위로 늘어났다 작아졌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예. 예. 가격이 안 나왔는데 이제 2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건 상용화가 거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마 출시된다는 거 조만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아마 발표할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돈이 많은 분들이나 호기심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CES 나오는 모든 상품이 곧바로 팔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 삼성에서는 이제 설거지 도와주는 로봇, 네. 또 이제 사람의 컨디션을 좀 체크해주는 반려 로봇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당장 상품화 계획된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자기들의 비전이라든가 지금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아이디어를 너무 빨리 공개하는 거 아니냐. 남들이 뺏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 2001년도에 세비시라는 CES랑 비슷한 행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그 세비스에 출품한 작품 중에서 LG전자의 디지털 아이패드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아이패드였어요? 예, 이름이 똑같이 아이패드였어요. 이름도 같았어요? 근데 이제 2010년도인가요? 애플이 아이패드를 발표를 했는데 9년 뒤에 이제 똑같은 이름의 제품을 발표를 한 거죠. LG 제품은 지금 나온 아이패드랑 약간은 달라요. 그때는 이제 펜을 써가지고 터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근데 손으로 패드처럼 생긴 것을 들고 이제 뭐 인터넷을 한다는 개념은 똑같은 건데 뭐 구체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LG 관계자한테 이거 왜 그때 상품화를 못 시켰냐 했더니 당시에는 이제 부품 단가도 훨씬 비쌀 때였고 소프트웨어 환경이라든지 뭐 사용자들의 수용성이라든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 이제 말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아이패드가 나온 배경이 우리나라에 보면 아파트에 패드가 있잖아요. 거실 벽에 있는 홈 오토메이션 이래가지고 패드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들고 다니면 어떨까 싶은 개념으로 이제 한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장이 됐는데 그런 건 좀 아쉽죠. 그건 진짜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트렌드 중에 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뭐 이런 트렌드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었나요? 전에도 제가 한번 ESG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ESG가 환경,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버넌스, 지배구조 문제인데 이번에도 사실 발표하는 업체들 중에 ESG 관련된 부분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적 가치를 얘기 안 하는 기업이 있으면 좀 뒤쳐져 보인다. 이런 인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리백이라는 것도 제가 소개를 했었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100%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보시라는 독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알리백을 넘어서 마이너스 15%를 하기로 이번에 선언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쓰는 전기 100%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쓰고 또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자기들 쓰는 에너지의 15%만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오히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가전업체 제품 가운데는 이제 배터리 없는 리모컨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리모컨에 배터리 가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죠. 그거 진짜 귀찮아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컨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았는데 외부에 충전 안 하고 실내에서 이제 형광등으로도 충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작은 아이디어인데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로 재밌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진짜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재밌고 신기하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번 CES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있나요? 이번 CES 주인공은 이제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CPU가 크게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건데.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로봇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놨던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 로봇도 좀 주목을 받은 편이고. 사실은 이제 CES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텔레비전입니다. 실제로 많이 팔리는 가전제품 텔레비전이 많으니까요. 약간 좀 국뽕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 팔리는 텔레비전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국뽕이 아니라 팩트니까. 삼성전자가 32%, 또 LG전자가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미니 LED라는 제품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삼성에서 만든 QLED 그리고 LG OLED가 주로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미니 LED라는 제품은 QLED랑 방식은 비슷한데 어두운 색깔 표현을 잘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전문적인 게 들어가네요. OLED가 사실 어두운 색깔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LCD 기반인 QLED는 어두운 색깔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동안 좀 약간 뒤쳐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량한 게 미니 LED인데 삼성하고 LG에서 다 새 제품 내놨고요. 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TCL에서도 미니 LED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 입장에 좋은 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다면은 미니 LED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IT 덕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고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상